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하와이에 영문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사일 방어 자산이 하와이를 완전히 포위해서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하와이가 이 정도 같으면 그 대상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 과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국내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K2 흑표전차 오만 수출 소식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월요일 현대 로템이 K2 전차의 수출형 버전을 오만에 1조 원어치 수출했다는 보도가 쏟아지며 SNS가 들썩였는데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보도되었지만 아쉽게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8일 우리나라 현대 로템이 중동의 오만에 76대의 K2 흑표전차와 6대의 장애물 개척 공병전차 등 총 1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와 SNS를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사실 확인 결과 한 개인 SNS의 게시글에 모두가 낚인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단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티트리안 지아257이라는 인물이 지난 24일 게재한 K2 전차의 오만 현지 테스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2018년 5월 촬영된 것이지만 해당 트위트리안은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K2 전차는 오만 정부의 전차 경쟁 입찰에서 승리했다라는 미확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일부 국내 인터넷 매체가 이 지아257이라는 닉네임의 트위트리안을 무려 로이타 통신으로 조작해 28일 실제로 보도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국내 SNS에도 급속히 확산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물론 오만 현지 매체 그 어디에도 해당 내용은 보도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오만 육군은 M60A3 전차 73대와 M60A1 전차 6대 등 M60 계열 전차 약 80여 대, 영국에서 공유받은 챌린저2 전차 3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M60 전차 대체를 위해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현대 로템 측은 지난해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K2 전차에 대한 오만군의 평가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경쟁자인 알타이나 레오파드2 A6에 비해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사막 지형과 현대전에 대응한 추가 개량을 요구하고 있어서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비록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부디 오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주말에 이 K2 76대 또 80여 대 수출했다고 아주 그냥 이 밀리터리 마니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로이타 통신이라고 보도를 했길래 이거는 못하겠거니 생각하고 로이터 통신을 우리 사무실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로이터 통신에는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천 소스를 파고 들어갔더니 지아257이라는 중국인으로 보이는데 이 프로필 사진도 중국 인민해방군처럼 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2018년도에 오만에서 테스트했던 영상을 지금에야 지금 3년 지났는데 그걸 올리면서 마치 지금 한 것처럼 하면서 어쨌든 오만에서 선정했다라고 했는데 오만은 전차가 사실 바꿔야 돼요. 챌린저2 전차는 비교적 새 거지만 이 M60 전차는 바꿔야 되죠. 그리고 오만 바로 아래에 있는 예멘이 지금 후티 반군 등에 의해서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보 위기를 느끼고 있죠. 후티 반군이 예멘을 완전히 점령한 이후에 오만까지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당연히 하겠죠.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친이란 계열, 오만은 친미국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 전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시험평가 중에 있습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2 A6 전차 그리고 우리 K2 흑표 전차. 그런데 터키 알타이 전차는 오만 바로 마주보고 가까이 있으니까 같은 또 순입하고 해서 선정 가능성 있지만 여기 이제 파워팩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레오파드2 A6 알타이는 시험평가 중에 현지에서 퍼졌답니다. 이 사막 이 기후에 견디지 못했는지 퍼졌는데 우리는 안 퍼졌대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개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RCS라든지,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로 여러 가지, 여하튼 이 열사의 사막 지역, 이 지역에서 작전하는 그런 작전 능력, 그리고 C4I 같은 현대전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개량 소요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난 건 아니다. 그런데 조금 승산은 있다. 이런 상황이고, 부디 이 오보로 끝나고 가짜뉴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것이 진짜 승전보가 되는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K2 흡혈전차 대박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미군 수뇌부들이 하와이와 괌의 미사일 방어는 문제 없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에 미군 탄도탄 추적 및 계측 자산들이 집결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산들이 집결하는 것은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계측 자산들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집결하고 있다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시그널과 항만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 집결한 자산은 SS 퍼시픽 트래커, XTR-1, MV 퍼시픽 컬렉터, USNS의 워시, TAGOS-14 등 세 척인데요. 이들은 모두 탄도미사일 궤도를 추적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정보 자산입니다. SS 퍼시픽 트래커는 27,000톤급의 크레인선이었지만 2006년 미사일 방어국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대형 X밴드 레이더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치한 미사일 추적함으로 용도 변경된 함정이고, MV 퍼시픽 컬렉터 역시 4,800톤급의 수료 측량선을 2006년 개조 및 용도 변경해서 미사일 방어국 소속 탄도미사일 추적 함정으로 활용 중인 함정입니다. 워시함은 2,500톤급의 탄도미사일 계측함으로 처음부터 미사일 방어국 소속 함정으로 건조되었으며, 미국의 탄도미사일 또는 미사일 방어 실험 때 미사일 비행 정보를 수집하는 계측 함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함정의 하와이 집결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하와이 일대에서 대규모 미사일 관련 실험이 있거나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정 이동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자산이 집결한 하와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는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트래커라는 함정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 함정이에요. 27,000톤의 X밴드 레이더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긴 함정이 세 척이나 지금 하와이를 포위하듯이 깔았습니다. 이게 23일에서 28일 사이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보급받고 또 나갔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래서 최근에 미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계속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그 의원들이 그 군인들에게, 즉 이 북미 방공사령관 노라드 사령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본토뿐만 아니고 괌이나 하와이가 공격받으면 그거 막아낼 수 있냐? 탄도미사일 막아낼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이 같은 날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라드 사령관은 지금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군인 같은 그런 답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인지 어쨌든 이 하와이를 포위하듯이 쫙 전면을 마치 방파제를 치듯이 이런 탄도미사일 계측함, 또 SBX 해서 5척이 그냥 쫙 깔았어요. 3척이 추가로 왔고 도합 5척이 그냥 쫙 라인을 형성을 했는데, 이 말은 뭔가 북서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지금 보급받고 다시 나갔으면 언제지? 타겟은 7월 4일이 아닐까? 왜냐? 북한이 작년 7월 4일 날 순항미사일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거 아니죠. 그런데 2017년 7월 4일 날 북한은 화성 14형 ICBM을 쏘았습니다. 그걸 이제 하와이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죠. 그래서 이번 7월 4일에도 지금 북한의 국내 정치 상황이 아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번 7월 4일쯤 해서 뭔가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보 분석을 미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타겟이 하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태평양, 이 서태평양, 이 하와이를 타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낙하시켜서 ICBM이
재돌입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도발을 7월 4일쯤에서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대기권을 뚫고 다시 들어와서 제대로 재돌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미국에게 협상력을 한층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러한 시도가 7월 4일이 될 수 있고, 이런 시도가 만약에 실현된다면, 현실로 온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대화 완전히 없는 것이고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가서 화염과 분노의 상황이 재발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부 동부 지중해에서, 흑해와 동부 지중해에서 영국과 또 이 러시아가 충돌 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들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오판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